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브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우리가 헤어질 결심은 이미 했는데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감기인데요. 요즘 따라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또 난방 시스템을 틀게 되면서 이 감기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감기로 고생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은 겨울철 이런 기침을 조심하세요 라는 주제로 유익한 시간 꾸며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비욘디에서 처음 찾아온 곳입니다. 바로 노현동에 위치한 이 최승효 이비인후과인데요. 오늘 이 시간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승효 이비인후과의 최승효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원장님을 네.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오늘 이게 비욘디 가족분들께 또 처음 인사드리는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제주도에 내려온 지가 제가 벌써 15년이 넘어가네요. 이제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이비인후과 교수를 시작을 했고, 그 인연으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저쪽에 근처에 최고 이비인후과에서 대표 원장을 했었고, 이번에 새로 좀 독립을 해서 새로 제 이름을 걸고 이비인후과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진짜 비욘디에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노영권의 병원이 많은데 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곳도 제주시의 핵심 지역인 노영에 또 1층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자튀김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나홀로 나무님 그리고 하이루님도 안녕하세요. 첫 출연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원장님이 오늘 첫 출연이시긴 한데 주변 지인분들이 이미 비욘디에 출연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다른 원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짝 뭐 다는 보지 못했지만 조금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나가냐라고 추천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병원이 오늘 또 처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병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유소미 원장님이라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모든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환도 보지만 좀 잘 낫지 않는 좀 다른 곳에서 고생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병원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장비라든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고생을 하시고 오신 환자분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병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도 굉장히 많이 구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 최승효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기 증상이 되게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막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시다가 고생해서 오시는 분들은 약간 탐정되신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약물을 썼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병이 흐름이 왔는지도 여쭤봐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병원에서 했던 검사들을 괜히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또 자세히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탐정이 된 기분으로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또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저도 지금 조금 감기 초기 증상인데 기침을 할 때마다 괜히 뭔가 더 눈치가 보이고 누가 H하면 갑자기 또 시선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마스크를 한참 사용을 했던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마스크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의 마음은 해방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옆에 사람이 눈총을 주지 않아도 본인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착한 환자분들이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이제 감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긴 한데 요즘 더 뭔가 부쩍 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또 마스크를 하는 동안에 또 감기가 많이 줄었었다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요새 기후가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오락가락해요.
이 추워야 될 날씨에 따뜻할 때가 갑자기 또 기온이 급 떨어지고 맞아요. 원래 바람은 유명한 동네지만은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고 그러면서 또 실내 생활을 의외로 좀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뭐 히터라든지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환기를 또 좀 소홀히 하다 보면 또 맞아요, 그런 맞아요. 문제도 생기고 이제 저희가 또 생각보다 어린아이들 감기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제주도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출산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다둥이들도 좀 있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또 감기가 많이 걸리게 되죠. 진짜 예, 여러 가지 다 이유가 걸리죠.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기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요 채팅을 통해서 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오늘 최승효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텐데요.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떻게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조금 재미있는 이유와 굉장히 좀 심각한 이유가 있는데 진짜요? 예, 심각한 이유는 사실 저희 집에 여동생이 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서 그때부터 아무래도 조금 그런 쪽에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좀 재밌는 이유는 제가 뭔가 생명공학 쪽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대 쪽 생명공학 라인을 연달아 떨어지는 바람에 삼수까지 하게 됐는데 삼수요? 네. 아 그때는 오기가 좀 생겨서 네, 꼭 제일 붙으리라. 좋은 데 가보자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도전 끝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됐죠. 홍 박사님의 예, 후배님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이게 뭔가 재수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재수 때 결과가 안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참 다양하던데. 네,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의 바탕에서 선생님이 될 상이었나 봐요. 그런가요? 네. 제가 의사가 될 상이었나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우 출연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빅뱅 컴백님께서 요새 기침이 너무 심해요. 코감기였다가 기침으로 넘어가더니 이 기침이 한 달이 되도록 안 끊어지고 계속 되네요. 약은 한 달 정도 복용한 것 같은데 기침이 정말 심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진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굉장히 힘드신 상황일 거예요. 한 달이면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약들을 먹었는데 왜 안 느냐는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꼼꼼하게 진단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침을 하니까 기침약이라는 네. 저는 이제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공식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기침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침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침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본인의 증상은 본인이 제일 잘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은 환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진단을 또 하시는데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뭔가 저도 이제 의학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통증 일기를 써라라는 그런 조언들도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뭔가 기침 일기처럼 좀 상세하게 적어 놓는 게 좋을까요? 기침이라는 게 그런데 네. 환자분들이 오실 때 말하는 일정한 패턴이 좀 있어요. 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기침을 한다 그러면 잔기침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잔기침을 가끔씩 자주 하느냐 네. 아니면은 잔기침은 조금씩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침을 이런 식으로 멈추지 못할 예, 정도로 몰아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살에 걸린다고 하죠. 그런 식의 기침을 하느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어느 시기에 많이 하시냐 그러니까 네. 낮에 활동할 때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려고 누웠을 때 자다가 네. 그런 것도 여쭤보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기침의 패턴은 환자분들이 너무 기억을 잘해서 네. 뭐 일기까지는 사실은 안 쓰셔도 되는데 그 정도 패턴만 알아도 약간 질병을 많이 좀 좁힐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침을 따로 분류하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침은 이제 시기를 가지고 보통 얼마나 오래됐냐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이제 보통으로 우리가 이제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 게 참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대부분의 질환들이 만성의 기준을 석 달로 봐요. 석 달. 네, 세 달. 그리고 이제 그 사이의 기침을 이제 아급성기라고 해서 중간 단계 기간을 가지면 아급성이라는 얘기를 아급성. 하고 발생한 지 한 달 미만의 짧은 기간에 생기는 걸 급성 기침으로 하죠.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약간 아급성 예,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환자분은 심적으로 이제 만성 기침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정도 되시면. 그러니까요. 네. 한 달인데도 물을 드시지 않으면 진정이 안 된다. 너무 괴로우실 것 같네요. 네. 자, 이어서 선생님 폐렴에 걸린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를 가도 되나요? 그리고 독감이 걸린 뒤로 주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폐렴이 진단이 된 거라면 이제 아이들은 소아과, 네. 어른들은 내과를 가시는 게 맞고요. 호흡기 내과. 근데 이제 폐렴이 갔다 그럴 때는 이비인후과에 와서 네. 정말 폐렴인지 아닌지 다른 원인이 없는지 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독감이 걸리고 나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독감 그러면 일단 그 자체도 무섭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체는 요즘 같은 데는 이제 주사 치료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독감을 치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후에 생기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걸 좀 더 오히려 잘 다루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분은 독감 후에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중이염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원인 불명의 난청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비인후과에 가셔가지고 청력 검사를 해서 네. 그 두 개의 구별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각신경성, 돌발성 난청 쪽에 그런 신경계 쪽에 난청이 생겼다면 응급으로 좀 약물 치료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중이염이 걸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로 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합병증에 대해서 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네요. 네. 이게 뭔가 또 귀가 안 들리면 또 무서운 마음이 확 그렇죠. 드는데 네. 걱정이 근데 많으신 모든 것 질환은 빨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너무 끌다 보면은 네. 그러면 더 심한 질환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더 좀 힘든 수술이나 시술까지도 가야 될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상 모든 질병은 초반에 오셔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이게 기침이라는 게요. 뭔가 뭐 1년에 여러 차례 걸리기도 하고 좀 가볍게 걸린다는 인식이 전 있어서 그런지 네. 예전에는 기침이야 뭐 감기 걸리면은 약국에서 약 먹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요즘 감기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막 귀도 멍하고 막 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긴 하는데 그럼 내가 감기가 걸렸을 때는 우선은 병원을 가는 게 좀 중요할까요? 저는 그래요. 감기 걸렸다고 무조건 병원을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초반에 한 3일 정도는 네. 심하지 않다면 기본적인 우리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물을 좀 자주 마신다든지 뭐 아니면은 비타민 같은 걸 좀 섭취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식으로 좀 보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약국에서 일반적인 감기약을 조금 네. 3일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이제 그 일반 감기약을 너무 장복을 하고 오시면 이제 좀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3일의 시간을 조금 저는 한 3일 정도 네, 지켜볼 수 있다.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우리 권태호님 안녕하세요. 알레르기 비염과 일반 감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저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비염 같아요라는 상황으로 또 너무 그 치료 시기를 좀 그러니까 늦어져서 오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랑은 많이 달라요. 일단은 증상 자체도 이제 맑은 콧물이 많이 나고 코막힘,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가려움 증상이나 눈이나 목이 가려운 거, 목이 아니라 입천장이 가려운 게 더 많고요. 네. 그다음에 재채기를 좀 심하게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침, 그런 만성 기침이나 이런 기침 쪽의 증상은 감기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베이스에 갖고 계시다가 네. 감기가 걸릴 경우에는 두 가지 증상이 혼재할 수도 있고. 예.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잘 설명을 하고 직접 코 속을 꼭 확인을 하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콧물 색깔이 노랗다, 음. 하얗다가 노랗게 변했다 그러면은 좀 더 감기 쪽에 가까운 거고, 좀 심해지면은 이제 옛날 말로 축농증인데 요새 말로 이제 부비동염 네네네. 쪽에 걸리지 않았는지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슈퍼맨님께서는 평소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큰 병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내시경을 하고 또 CT 검사를 찍어봐야 약을 처방해준다고 하십니다. 원래 큰 병원 이비인후과 CT 검사 기본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가 좋지 않아서 이 CT 검사를 추가로 하는 건가요? CT 검사는 뭐 루틴으로 하는 검사는 절대 아닙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CT를 찍는 경우, 특히 감기나 기침 때문에 찍는 경우는 네. 폐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부비동염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찍어요. 근데 이제 부비동염도 기간이 너무 오래됐을 경우, 네. 뭐 최소한 한 달은 넘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합병증이 의심되는 증상들, 통증이 있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눈에 합병증도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으면 당연히 빨리 찍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감기라는 이유로 네. 바로 CT를 찍는 거는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 검사를 1차적으로 해서 네. 잘 확인을 하고, 내시경 검사에서 확인이 된다면 먼저 거기까지 한 다음에 약을 드셔보시고, 약을 드셔도 낫지 않을 때, 네. 뭔가 난치성일 때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나쁜 네. 판단은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정말 종합병원에만 CT가 있어서 이제 누워서 보는 굉장히 커다란 기기에서 찍는 CT 정도는 방사선 양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더더욱 추천은 하지 않고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얼굴만 찍을 수 있는, 막 코하고 귀를 볼 수 있는 네. 반사선 조사량도 조금 적고 그런 CT를 이제 찍을 수가 있어요. 네. 비용도 비교적 많이 저렴하고요. 네, 쉽게 찍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너무 남용하는 건 좋지 않겠죠. 네, 좋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하는 첫 방송이고요. 선생님 물 드시고 싶으면 네, 드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원장님의 이름이 들어간 최승효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엊그제가 185만이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186만의 구독자가 생겼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도 채팅보드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칸미님이 26개월 아기인데 저녁에 기침을 합니다. 가래가 끄는 기침을 하고요. 계속 소화과 약을 먹긴 하는데 잘 낫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소아과에서 귀를 보는데 한쪽 귓밥이 많아서 막혔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가서 빼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이가 아까 제가 패턴 얘기를 했었는데 밤에 주로 기침을 한다고 하는 거는 코가 네.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 소아과 선생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천식이라든지 기본적인 폐렴 같은 거는 아마 배제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후비루가 심하다면은 이비인후과 쪽 진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콧물이 있을 때 콧물 약이라고 하는 알레르기 약물,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쓰는 거 굉장히 좀 저는 꺼려 하거든요. 그런 걸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콧물이 이제 맑은 거나 묽은 콧물이 좀 더 찐득찐득해지고 네. 혼탁해져서 차라리 앞으로 나와야 될 게 배설이 안 되다 보면 밤새 누워 있을 때 넘어가는 기침을 더 유발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보려고 해도 기구나 이런 내시경 기계 한계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고막을 볼 수 없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제거를 하고 고막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런 후비루 때문에도 중이염이 네. 있는 경우가 같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26개월이면은 말이 빠른 애들은 빠른데 또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애들이면은 대부분 못한다고 봐야죠. 좀 이제 엄마로서 굉장히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아기들이 좋아하는 사탕이 있던데 이곳에도 많이 아기들이 오는구나 느껴졌거든요. 오늘만 해도 아까 43일 생일 진짜요? 그 친구도 네. 왔다 갔었죠. 사탕은 못 들었지만. 아기들도 요즘은 엄마들이 소아과도 소아과지만 이비인후과도 많이 데리고 아무래도 오시죠. 이제 귀나 이런 쪽이 문제일 때는 이비인후과로 바로 오실 때가 많습니다. 네. 자, 또 매드무바님은 10월 달부터 계속 삼킬 때마다 목이 좀 아픈데요. 처음에는 가래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 약을 먹었는데 먹어도 낫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엄청 심각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찬 음료를 마시면 조금 더 목이 아파지긴 합니다만 이 비염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 혹시 인후통일까요? 이제 인후통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명은 사실 아니고요. 이제 증상이니까 인후통이 있는 거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제 왜 인후통이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급성기에 인후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가 막혀서 밤 사이에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제 자다 깼을 때 새벽 아침에 침을 삼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그냥 화면이 보이니까 표현하면은 이 느낌. 그런데 열은 나지 않고 뭐 음식을 뭐 물이랑 이런 거 섭취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져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입을 벌리고 자서 비염이나 뭐 코막힘 때문에 생기는 가벼운 인후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은 10월 달부터면 꽤 됐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 2개월이 네, 그렇다 그러면은 목 쪽이나 이런 쪽에 다른 질환이 없는지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요즘에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이제 위산이 역류돼서 생기는 후두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후두 역류라고 해요. 뭐 위식도 역류라는 용어가 있지만 사실 이비인후과는 식도를 볼 수는 없거든요. 후두까지밖에 볼 수 없어서 인후두 역류라는 진단명을 사용하는데 그 인후두 역류도 가벼운 통증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자, 와, 기침에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네. 오래살자님은 마른 기침을 무려 반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반년이나 했다면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환자분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알 수는 없지만 흡연을 한다든지 하면은 네. 만성 기침일 경우에 꼭 폐암이나 이런 것도 감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나 됐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이제 소아들이나 이런 친구들 우리나라 또 결핵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감별 진단 꼭 해야 됩니다. 오래사장님이 아이디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에 꼭 한번 내원해 보시면 좋겠네요. 도란도란님은 가래가 많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술, 담배는 안 하고 60대입니다. 이제 가래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침이 말라서 생기는 가래일 때도 있고 이제 분비물의 색깔이 막냐 아니면 네. 노란색이냐 아니면 간혹 피가 섞여 있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감별 진단을 또 여러 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저것도 역시 병원에 오셔서 네. 오시면 좋고 저는 가끔 환자분들이 뭐 가래를 뱉어서 사진을 찍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보면은 더 쉽게 네. 피가 섞였는지 피가 섞였으면 어떻게 섞였는지 색깔이 노랗구나 이런 식의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저는 뭐 가끔 어제도 아이가 소아과는 아니지만 설사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약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인지 구별할 때도 맞아요. 좋기 때문에. 애기들 변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딱딱하기도 하고 색깔이 다르기도 네네. 하고 가래를 찍을 생각은 한 번도 못했는데 가끔 해오시는 분들 좋은 있어요. 팁입니다. 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가래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방송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삼키게 됐는데
이게 뱉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삼켜도 무관할까요? 가능하면은 뱉는 게 좋겠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닌 가래라면 뭐 사실 위에서 위산이 충분히 분해시켜주고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주니까 뭐 급할 때는 그렇게 네. 한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단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가래 네. 아니면 폐암에 있어서 생기는 가래 이런 거는 더 뱉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네. 네. 자, 노을 살기 위해서님은 원장님 백도라지 차가 호흡기에 좋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굉장히 들으실 많이 것 하죠. 같아요. 뭐 레몬차, 생강차, 생강차. 레몬차, 도라지 뭐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뭐 도라지청 뭐 이런 거 생강청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답은 일정이에요. 환자분 몸에 맞으시면 좋은 거예요. 안 맞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언급을 했던 그 음식들이 굉장히 위산을 역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속쓰림을 유발하는 음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속쓰림이 생긴다면 기침엔 좋지 않아요. 아까 말한 인후두 역류라는 병하고 관련이 있어서 네. 위산이 올라오면 기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방송에 나오는 음식들은 전 똑같이 말해요. 환자분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 네. 안 맞으면 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개개인마다 좀 다르겠네요. 그럼요. 네. 큐리안님은 콧물이 계속 비인두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저류될 수 있나요? 뭐 가끔 아주 흔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코편도라고 하는 아데노이드가 커 있는 아이들은 조금 더 끼기가 쉬워요. 네. 그다음에 뭐 코에 물혹이 있다든지 그러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현상으로 유발한 그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이기보다는 콧물이 많으면 앞으로 쏟아지는 거고 양이 적으면 생리학적으로 뒤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점도에 따라서는 그 비인강 쪽에 네. 끼어 있거나 말라붙을 수 있죠.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질문들. 감기 걸렸을 때 사우나에 가는 건 어떤가요? 슈퍼맨님의 질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사우나를 워낙 즐기는 분이라면 네. 이제 뭐 수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우나도 그렇고 다녀오셔라. 그런데 잘 말리고 추가적인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네,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온탕 냉탕을 너무 무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삼가해라. 그렇게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친절하신 최승효 원장님 반가워요.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와, 최승효 선생님 출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환영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원장님의 흰머리가 멋스러우십니다. 이렇게도 해주셨네요. 도토리님은 실제로 축농증이나 곰팡이가 있더라도 CT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지, 그러면 수술을 시작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CT나 곰팡이 다시 죄송합니다. 그 부비동염이나 곰팡이에 대한 그 감염이 CT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부비동염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감염성 비염이라는 병도 있거든요.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생기는 그런 비염일 때도 부비동염 초기 증상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부비동염이 초기 증상일 때라든지 아니면은 부비동염이 있었다가 이제 거의 나은 상태라서 CT에 안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곰팡이는 코 속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덩어리를 좀 이제 만들어요. 영어로 펑갈 볼이라고 하는데 볼이 말 그대로 공처럼 뭉쳐지기 때문에 유심히 보면은 CT에서 안 보이기는 쉽지 않고 아니면은 뭐 비강내에 조그만하게 끼어 있을 때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땐 내시경 검진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와, 질문들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기침할 때 옆구리가 많이 아픈데요. 왜 아픈 걸까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비뼈 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호흡을 도와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런 정도에만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기침 이런 식으로 네네네. 강한 그런 기침에 적응이 되어 있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근육통이다. 얘네들도 아리백인 거다. 그런 얘기도 놀랍구나, 하고 이 근육통이.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갈비뼈에 미세골절이나 금이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옆구리가 아니라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많죠. 네. 왜냐하면 배에 힘을 기침할 때 보면 하면서 복압이 올라가고 그죠, 그죠. 복근에 힘을 많이 주니까 그것도 약간의 근육통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면은 이비인후과를 찾으면 될까요? 근데 뭐 사실은 갈비뼈가 골절이 되거나 금이 가도 특별하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안정이 최고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골절선이 보일 정도면은 기침을 안 해야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기침 억제제를 그때는 잠깐 쓰기도 합니다. 저는 기침 억제제 사용하는 것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소량 그렇군요. 짧게 씁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권태호님이 비염 환자에게 이 식염수를 사용하면 시원하게 콧물이 나와서 이 코막힘을 뚫는던데 정말로 비염 환자에게 계속 사용해도 좋은 건가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건 모르겠는데 항상 적절해야 돼요. 네.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과유불급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항상 적정한 양에 적정한 강도로 네. 그리고 간혹 소금을 많이 넣으면 좋지 않을까? 뭐 몸에 좋은 죽염이라고 막 많이 이런 경우인데 농도도 너무 진하지 않고 적절한 네.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리식염수를 많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농도가 맞춰진 세정제를 쓰라고 추천을 합니다. 네. 뭐든 좀 과한 거는 네. 좋지 않다. 네, 코 세척을 하면 기침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넘어가는 걸 좀 줄여줄 수 있어서. 저는 목감기가 되게 심했을 때 각을 네. 처방해 주잖아요. 하고 나면 뭔가 그 쌉싸름함이 일반 시중에 파는 각을보다는 센 것 같은데 네. 근데 목이 좀 훨씬 나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저도 물을 마실 때도 사실은 가글을 해서 마시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물을 마실 때요? 네. 좀 쑥스럽지만 잠깐 시연을 해볼까요? 오, 궁금한데요? 환자분들한테 많이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물이에요? 온도는 미지근한 네. 아니면은 정수기가 있다 그러면 미온수 아이들 그 분유 타는 온도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환자분들 물 잘 드세요 그러면 아 저 2리터씩 먹어야 하는데 제가 X 표시합니다. 아 많이가 아니고요. 물을 조금의 양으로 약간 이런 느낌. 오, 완전 그냥 진짜 가글하는 느낌인데요? 이제 왜냐면은 사실 물을 먹는다는 거는 그냥 정말 물을 먹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입 안이 마르죠. 아. 목이 건조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적셔주면서 가는데 차가운 물을 하면은 기분은 좋지만 금방 냉한 기운 때문에 건조해져요. 아하. 그래서 뜨거운 거는 가글할 수가 없죠. 그죠, 오히려 그죠. 또 너무 뜨거운 물을 많이 드시는데 그러다 보면 점막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미세 손상이 오면서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까 높아도 분유 타는 온도 그냥 미지근한 물을 미지근하게.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라는 얘기를 기침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한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자주 하는 설명입니다. 직접 보여드려요. 전 처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예.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는 네. 직업분들도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세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자, 이어서 로또 당첨님께서 코 막힐 때 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해도 되나요? 이제 그 일반 약으로 나와 있는 시중의 스프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꼭 처방을 받아야 되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성분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처방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코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먹는 스테로이드랑 달라서 전신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빈도도 낮은 아,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만 2세부터 대부분은 이제
빠른 나이는 만 2세. 네. 아니면 소아에서도 여튼 안전하게 쓸 수 있는데 횟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자주는 안 네, 되고. 소아 12세 미만에서는 한 번. 한 번, 하루에 한 번이요? 네. 어른들은 2번까지. 아. 2번 이상은 권하지 않고요. 이제 생리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그냥 일반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는 뭐 수시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간혹 이제 옷 상품명을 얘기해도 혹시 상관없나요? 네네네네. 오트리빈이라고 하는 이제 비점막 수축제가 섞여 있는 스프레이는 정말 권유를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스프레이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풀려 있어서 좀 남용되기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스프레이는 좀 피해 주시기를 아. 바랍니다. 왜냐면 코의 그 순수한 기능을 좀 나빠지게 해서 그 약물 유반성 비염이라는 걸 또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나 홀로 나무님은 후두암의 초기 증상이 있나요? 후두암의 초기는 아무래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일반적인 경우 일단 흡연자들은 걱정을 하셔야죠.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그 후두암에 올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어요. 네. 뭐 작게는 2배에서 10배까지도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와. 그래서 흡연자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증상은 목소리가 변할 수 있어요. 목소리요? 목소리가 좀 오래 변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야죠. 그리고 뭐 좀 말기에 가시면 임파선 같은 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목에 이물감을 아무래도 좀 느낄 수 있죠. 간혹 뭐 식도랑 연결되는 부분에서 뭔가 삼킬 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담배를 안 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니까요. 네. 진짜 이거는 흡연이나 술 같은 경우는 어느 과와 방송을 해도 항상 네. 뭐 안과든 내과든 다 이제 이렇게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 최순희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 2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루님이 원장님 코가 오른쪽만 막히고 청록색 진한 누런색 콧물이 나서 직륜성 부비동염 같아 CT를 2번 찍었지만 곰팡이는 보이지 않는다 해서 급성 부비동염이라는데 2주 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호전이 없고요. 2주 동안 하루 종일 음식물 쓰레기가 진짜 역겹게 심한 악취가 납니다. 항생제도 바꿔봤는데 원래 부비동염 자체도 이렇게 쓰레기 냄새가 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악취를 동반하는 냄새가 있을 그 악취가 날 때는 그런 진균성 부비동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요새는 임플란트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치과적인 문제로 생기는 부비동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현기성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감염이 돼도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항생제를 써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좀 뭐 복합 항생제를 그러니까 항생제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록색이나 이렇다 그러면 이제 녹농균이라고 녹색의 농을 가진 균이라고 해서 녹농균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이 음식물 쓰레기 네. 냄새가 계속 난다면. 네. 스타벅스님은 수면 무호흡 증상은 코골이가 있는 사람들만 있는 증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코골이를 동반하게 되고요. 이제 수면 무호흡 증상은 뭐 여기 주제에선 조금 안 맞지만 이제 코의 구조가 안 좋다든지 그다음에 편도가 크다든지 혀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턱이 조금 작은 사람들 네. 여러 가지 이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적절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권태호님이 무호흡 증상이 나와서 혹시 이것도 비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직접 들여다봐서 아까 말한 다른 해부학적인 요인들이 없다면 의심을 해봐야죠. 네. 혈관성 비염은 뭔가요? 근데 혈관 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하고 좀 달라서요. 그 온도 변화나 향기 같은 거 그런 특별한 이벤트에 조금 빠르게 반응을 하고 네. 이제 주로 증상이 이제 뜨거운 음식을 먹다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차가운 데서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갑자기 들어오거나 반대로 추운 데 있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곳 아니면 따뜻한 곳에서 추운 데로 갔을 때 그런 온도 변화에 있어서 네. 아주 맑은 콧물이 그냥 정말 물처럼 또르륵 흐르는 현상을 보이고요. 약물 치료보다는 이제 그런데
특화된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일반 우리가 쓰는 스프레이가 아닌 그런 걸 처방해서 사용을 하고 그 사용을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진단을 네. 좀 내릴 수가 있겠죠. 비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슈퍼맨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보다 보니 뒤에는 CG인가요 하셨는데 이 화면이고요. 화면 사이가 투명창이라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현장성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혹시나 애기들이 우는 소리가 들릴까 봐 조금 걱정했습니다. 그 또한 또 정겨운 것 같아요. 큐리안님이 카테터로 석션을 하면 잘 구부러져서 그런지 효과가 좋던데 보통 이비인후과에서는 길고 단단한 스댕으로 이 석션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끈적한 콧물을 뺄 때는 약간 그 유동성이 좋은 얇은 카테터로 빼면은 좀 잘 막혀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카테터는 일회용으로 사용을 한다 보니 약간 좀 비용적인 거나 번거로움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곡선이 지금 되지 않고 직선이라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어요. 환자분이 조금 아플 수는 있긴 하지만 좀 끈적끈적한 콧물을 빼낸 데는 약간 적절한 굵기, 내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비인후과에서는 그런 걸 쓰고요. 이제 이비인후과 석션이 또 아픈 이유는 끝에가 좀 이렇게 날카롭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거 잠깐 보여도 되겠어요? 네, CG가 아닙니다, 여러분. CG가 아니고 현재 그 원장님의 네, 진료실입니다. 최고 이비인후과에서도 이런 걸 썼었는데 이렇게 네. 끝에 조금 부드럽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게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끝에가 네. 조금 부드럽게 마무리된 석션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가느다라네요. 예, 저는 좀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가는 석션을 선호해서요. 네. 지금은 제가 굵은 석션은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찬란한 달님은 기관지에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글쎄요, 기관지에 좋은 영양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네요. 람다님이 합의갑계 수술을 많이 하면 이 흉살처럼 딱딱해진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PRP나 필러를 맞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PRP나 필러 같은 거를 거기다 사용하는 거는 그다지 뭐 흔하게 널리 추천하는 치료는 아니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 또 금방 흡수가 되니까 다시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합의각계 수술을 여러 번 수행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 수술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 합의각계도 분명히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역할 있는 애를 자꾸 잘라내서 없어지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하는 건데 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호흡을 할 때도 이제 기침을 하는 환자한테 또 호흡법을 알려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코로 숨쉬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입으로 호흡을 하는 습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시간 거치면서. 네네네. 그러면 입으로 숨 쉬면은 입이 마르고 먼지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따뜻하지 않은 공기가 들어가니까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요. 그럼 기관지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코는 역할이 코털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살들이 굴곡이 많이 져 있다 보니까 약간 필터의 역할. 호흡을 할 때. 네네. 그리고 그 안에가 코 속은 축축하잖아요. 가습의 효과. 가습의 효과. 그리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코 속을 지나가면서 공기가 따뜻하게 기관지나 폐가 호흡하기 좋게 데워져요. 네. 그 세 가지 효과가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기침을 더 오래 하고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호흡도 코로 입을 딱 다물고 중간중간 기침이 나올 것 같다든지 기침을 할 것 같은 하면 안 되는데 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코로 이렇게 심호흡을 한 번씩 해주라고. 네, 심호흡으로. 네, 의식적으로. 그러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더 시원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런 심호흡을 좀 틈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가글과 심호흡. 그게 기억해 그 두겠습니다. 코의 기능에 그래서 합의갑계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다 잘라내서 간혹
정말 너무 많이 잘라내서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코로 숨을 쉬어도 그 필터도 안 되고 가온도 안 되고 가습이 안 되니까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 불편해지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코가 참 다양한 역할을 굉장히 하는구나. 중요하죠. 네. 너무 커서 문제인 거지 없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말씀이 슬슬 막힘 없으시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솜사탕님이 콧물이 자주 나고 두통이 있으면 부비동염으로 보면 될까요? 코감기약을 복용하면 나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요. 두통의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비염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축농증도 그렇고 가끔 환자분들이 부비동염 증상이 있으면서 두통을 호소하고 오시는데 네. 이제 이마 쪽이 너무 아프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합병증이라든지 뭔가 다른 문제 있을까봐 CT를 찍어보면은 네. 한 3명 중에 2명은 있습니다. 이제 농이 아픈 부분에 비슷하게 위치해 있어요. 한데 네.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만 가지고 부비동염의 증상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원장님 소아병원을 가면 아기를 코 빼주는 기계로 코를 빼주는데 자주 빼면 안 좋을까요? 자주 빼는 거가 이제 저는 보통 너무 어린 애들은 코가 너무 많고 콧물이 많으면 수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유 전에 생리식염수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네. 입으로 빠는 정도. 아, 기계보다는 너무 센 거 말고 네네네. 그런 정도의 석션은 뭐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클수록 너무 강한 압력의 석션은 좀 좋진 않아요. 애들이 예. 기겁해요. 아, 기겁하죠. 코끼리 모양이 있거든요. 비싼 거. 도망 다닙니다. 하이루님이 감기를 오려고 할 때 어떤 조치를 하면 감기를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좀 힘든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막으려면 막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도 제일 그나마 무난한 방법은 일단 모임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수면, 그다음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물, 아까 말했던 뭐 코로 숨쉬기라든지 우리가 네. 잊어버렸던 그런 생리적인 활동 있잖아요. 음. 코로 숨쉬기 아니면 뭐 아까 말한 수면도 사실 그렇고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핸드폰 보고 나고 저도 가끔 그러지만 진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리 활동을 깨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씨가 따뜻하고 햇살이 좋으면 가벼운 산보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비타민 같은 걸 충분히 섭취해 주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진행자님, 최승효 선생님 방송은 또 언제 하나요? 이건 첫 방송인데 네. 벌써부터 감사합니다. 한송표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디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번 방송 때도 꼭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권태호님께서 제가 비염 환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심하고 겨울날만 코 한쪽이 막히고 어찌하다가 모두 코가 막힌 경우가 있는데 제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사용하는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드만 해도 치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정도를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비중격 망곡증은 코를 나누는 이 코 밑에 이 연골과 뼈로 형성된 그 중격이 있는데 네. 그쪽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제 일자가 아니라 뭐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 아니면 네. S자형으로도 휘어져 있고요. 그런 망곡증이 있으면 한쪽 코가 많이 막힙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심할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일단 미국의 FDA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아까도 했지만은 이제 2살부터도 만 2세부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된 그 제품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믿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하나를 드리면 그거 다 쓸 때까지는 쓰십시오. 네. 왜냐하면 예방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벼운 비염약 치료제지만 가벼운 초기 부비동염 치료에도 효과가 좋다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프레이는 저는
하나를 드리면 일단 하나는 다 써라. 다 써라. 아껴봐야 버린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참고로 저도 이비인후과 의사가 된 게 제가 코가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했어요. 진짜요? 참사할 때도 고생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교 시험 볼 때도 코가 너무 안 좋아서 부비동염인데 비염으로 약간 오진을 하신 모 교수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해서 시험을 망친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자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환자분들한테 저 뒤에도 잠깐 제가 놔뒀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사용법을 그 대신에 좀 잘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환자분들한테도 가르쳐 주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나가는 걸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바깥쪽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가운데다 뿌리면 비중격 망곡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이 벽이 얇기 때문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오래 쓰면. 그래서 넣어서 가능하면 바깥쪽으로 분무를 하고 흡수. 근데 이것도 너무 고개를 들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침을 하고 막 힘들겠죠. 네. 그리고 약이 나와버리겠죠. 너무 숙이면 흘러나옵니다. 그죠. 그럼 약이 100% 효과를 못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뿌리기 전에는 항상 코를 한번 청소를 하거나 풀고 나서 뿌리는 게 좋아요. 콧물이 엉켜 있으면 역시 약이 흡수가 안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스프레이랑 연고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연고는 기름이잖아요. 그리고 스프레이는 물이니까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스프레이를 먼저 뿌리고 네. 흡수가 한 5분 정도면 보통 촉촉해지고 마르거든요. 그 다음에 연고를 발라줘요. 그럼 연고가 물기가 날아가는 걸 또 막아주겠죠. 그러면 네. 조금 더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완전 그리고 꿀팁이네요. 코피도 약간 예방해주고 그렇게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숙이거나 제치지 말고 네. 뿌리더라도 꼭 바깥쪽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좀 흡수될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최고, 명의 최승희 원장님 최고십니다. 어머 벌써 끝날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서 오늘도 52분이 됐어요. 시간 되게 빨리 가죠 원장님. 그러게요. 네, 오늘 재밌습니다. 첫 방송 어떠셨어요? 평소 진료실에서 네. 말을 해주고 싶어도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아까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답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제가 한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분들의 질문에 정말 정성껏 답변해 주셨고 저도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너무 좋을 만한 꿀팁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오늘 방송 다시 보기로 공유해 주시고요. 노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최승희 원장님이 또 원장님으로 계신 이비인후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최승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